자, 지난 시간까지 그 고지방이 이제 과부를 그 보쌈하려다가 실패한 뒤에 동행했던 최원세를 죽이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사건에 대해서 그 함께 참여했던 이제 용손이 정범으로 올라오고 고지방이 종범으로 된 데에 대해서 정조가 8가지 의심스러운 점과 그 밖에 어떤 법의학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쉽게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파기환송했던 그런 내용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본도와 경기도와 형조에서 고지방을 정범으로 용손을 종범으로 해서 이제 다시 한번 올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1784년에 이제 정조가 판결을 내리는데, 거기서도 아주 이상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조가. 이웃끼리 싸우다 보면 뭐 칼 빼들고 하는 경우도 흔히 있는 일이고, 또 적반하장이라는 말이 있지 않느냐. 도둑놈이 도리어 몽둥이 든다, 그런 뜻이겠죠. 근데 이제 이들 입장에서는 고지방 입장에서는 과부 겁탈이 실패했으니까 그 실패 원인 제공자였던 최원세에게 조금 책망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당연했는데, 또 최원세가 그냥 순순히 그 욕만 듣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기도 그렇죠. 사실은 고지방을 도와주러 갔던 거 아닙니까? 그랬는데 자기한테 막 뭐라고 하니까 그게 다 모두 최원세 책임은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최원세가 이제 화를 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조의 얘기는 뭐냐면, 그 최원세가 화를 내니까 이쪽에서 더 화가 났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그러니까 한밤중에 어쨌든 헛걸음을 했으니까 허물을 남한테 돌리는, 서로 네 탓이다, 그렇게 아마 허물을 돌리는 그런 것이 당연했을 것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싸울 수 있는 일이다. 그런데 이 싸움의 어떤 모든 거를, 책임을 고지방한테만 돌릴 수는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참 어떻게 보면 좀 상식적으로 좀 이상하죠. 물론 모든 책임이 뭐 고지방 한 사람한테 있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범죄자한테 굉장히 지극히 살인 사건의 용의자인데 뭐 너무 너그러운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제 이런 논리가 더 지속이 되는데요. 뭐 태위, 점돌 이런 이제 고지방의 인척들이 그런 공초를 했다 그랬죠. 용손이 발로 세게 차니까 최원세가 주저앉았다, 이런 이제 공초를 했는데, 그걸 이제 이 고지방의 친인척 공초니까 못 믿겠다라고 정조가 먼저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용손도 그동안 공초하면서 자기가 발로 차거나 때렸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물론 뭐 부인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용손이 자기가 발로 차고 때렸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고지방이 손을 안 댔음이 분명하다라고 정조가 얘기를 합니다. 그건 좀 웃기죠. 굉장히 무리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용손이 때렸다는 말은 성립하지만, 용손이 그렇게 공초를 했으니까 그게 곧 고지방이 손을 안 댔다는 근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손이 때렸다와 고지방이 손을 때리지 않았다는 다른 차원이죠. 용손도 때리고 고지방도 때리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용손이 때렸다는 사실을 스스로 부인하지 않으니까 그건 곧 고지방이 안 때렸다는 얘기다.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게 됩니다, 정조가. 그리고 최원세가 이제 죽은 뒤에 이 점돌하고 태위 등이 용손을 이제 먼저 내려보내요. 용손 내려보내고 점돌, 태위도 내려오고, 이제 고지방과 최원세가 남아 있었잖아요. 그건 무슨 까닭이냐? 이거는 최원세가 죽은 것이 용손의 어떤 발길질에서 연유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먼저 사고 친 사람을 내려보내서 책임지도록 한 것이다. 또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 논리죠. 아까까지만 해도 어쨌든 고지방과 최원세가 고개에 남고 나머지 내려가기 전에 어쨌든 최원세가 죽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또 이상한 좀 논리를 펴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지방을 의심했던 증거 중에 아주 또 중요하게 들었던 것이, 고지방이 달아나서 4년 동안 자취를 감췄던 것을 또 아주 의심스러운 정황 증거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그때 이제 아마 동네 사람이었던 봉이라는 사람이 또 새로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이 고지방을 다른 지역에서 찾아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공이랑 함께 돌아왔으니까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돌아왔겠느냐. 그러면서 범인이 또 아닐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도 좀 이상하죠. 어쨌든 그럼 4년 동안 도망은 왜 갔겠습니까? 그리고 또 정조가 의심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용손이 만약에 자기가 범인이라면 최원세의 부음을 전했을 리가 있겠느냐. 그걸 유력한 또 어떤 그 고지방이 범인이고 용손은 종범이라는 근거로 또 정조 자신이 들었던 근거였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살인사건의 정범으로서 의심을 받을 만하니까 직접 부음을 전함으로써, 부고를 전함으로써 그 자취를 감추려고 한 거 아니겠느냐. 이런 정반대 또 언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이제 논리의 비약이 또 계속 나오는데요. 고지방은 이제 먼저 도망을 갔었죠. 고지방을 도망을 갔었고 점돌태위 용손이 이제 그 관가에 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셋은 함께 갇혀 있고 고지방은 도망을 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들이 감옥 안에서 계속 이렇게 그 얼굴을 맞대고 같이 이제 지냈을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계속 그 자기들이 얼굴을 본 그 정분도 있는데 용손만이 그랬다라고 계속 했겠느냐. 같이 셋이 있다 보면 친해지고 정도 들었을 거고 하기 때문에 그 용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면서 어쨌든 여러 가지 이제 의심의 단서가 많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러니까 자기 말이 자기가 생각해도 약간 좀 어색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고지방은 이제 살려야 되고 용손은 죽여야 된다.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가 했던 전날에 했던 말은 틀렸고 오늘의 말이 맞다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정조 얘기는 뭐냐면 자기도 이제 논리가 좀 궁색하잖아요. 옛날에 했던 얘기를 뒤집으려다 보니까 어쨌든 이제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다만 아주 정중하고 신중을 기하다 보니까 의욕이 자꾸 심해져서 그런다. 그러니까 사리를 따져서 자기는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난번 판단을 어쨌든 부정해야 되는 상황에서 약간 신중함을 이제 강조한 표현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우유부단한 것 같기도 하고 오락가락하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면서 이제 고지방이 살지 죽을지는 경기도 본도에서 보고하는 보고를 따르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중대한 옥사, 살인 옥사를 뒤집는 게 아니라 의심스러운 단서가 있어서 보류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게 됩니다. 애초에 이제 용손이 정범이고 고지방이 종범이라고 판단했던 이제 본도, 즉 경기도와 형조의 의견을 뒤집고 고지방을 강력히 주범으로 단정했던 건 바로 이제 정조 자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반대의 논리로 다시 번복을 하게 된 거죠. 아마 아랫사람들은 아마 미치고 팔딱 뛸 노릇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좋게 보면 물론 신중한 거지만. 그런데 이제 이때 경기도 본도의 개사가 재밌어요. 아마 이들이 이제 과부 겁탈을 하러 갈 때 술 한 잔씩 걸치고 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그 술의 힘을 빌려서 아마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겠죠. 모두 술에 취한 것이 원인이 되었고 발로 차고 목 조른 것은 본래 경중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실제 직접 사인은 이제 목 조른 것으로 지금 판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시작은 발길질한 것은 용손이 시작을 했지만 결과는 고지방 때문에 죽은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경기도에서 보고서를 올려요. 어떻게 보면 좀 꿋꿋한 거죠. 왕은 야 신중해라 라고 하면서 어쨌든 전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었는데 경기도에서는 또 뒤집자니 너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고지방을 정범, 용손을 종범으로 하는 이제 판단을 유지하면서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조에서도 경기도의 편을 듭니다. 도신이 보고한 개사에서는 사실을 다 논했으니까 매우 자세히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이제 정조가 판부하기를 발로 찬 사람은 용손이고 목을 조른 사람은 고지방인데 최원세의 사망 원인은 그러면
발로 채인 거든가 목 졸린 것 둘 중에 하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느 게 더 주요한 원인이다라는 얘기는 안 하고 하나만 한 소리도 사실은 둘 중에 하나다. 결국 뭐예요? 경기도와 형조에서는 그래도 고지방이 목 조른 것이 더 사인의 직접적인 원인이다라고 해서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자는 거죠. 발로 차인 거 아니면 목 졸인 건데 사인은 둘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 어쩌자는 겁니까? 결국은 판단을 못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 졸린 일이 만약에 목숨 끊어지기 전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제 목 졸라서 만약에 죽인 거라면 발로 찬 용소는 이제 그 죄가 가벼워져서 목 졸린 그 목 졸은 고지방이 이제 그 사형을 당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최원세가 막 얻어맞는 과정에서 놀라고 막 경기를 하다가 죽은 뒤에 만약에 목을 졸랐다면 이건 똑같이 목을 졸랐다고 하더라도 숨을 거둔 원인은 아니지 않겠느냐. 그거는 그럼 용선이 발로 찬 것이 주된 사인이 된다. 실인이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또 그렇다면 용선이 범인이 되는 것은 마땅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그 전에 했던 모든 판단을 다 뒤집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이들이 먼저 내려가고 고지방과 최원세가 남았을 때만 하더라도 숨이 붙어 있었다고 대부분 다 증언을 했거든요. 그리고 뭐 지난번엔 의심스러운 이야기를 뭐 지적하면서 정조가 무원록이라는 법의학서까지 이야기하면서 뭐 혀가 밖으로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그러면서 분명 이것은 그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목을 조른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지식 자랑을 한참 해놓고 나서 이제 와서는 죽기 전에 했으면 고지방이지만 만약에 이미 죽었으면 용손이다. 하나만 한 소리를 다시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고지방하고 용손 중에 누가 정범이고 누가 종범인지 그 당시 고지방 한 사람 제외하고는 아무도 최원세를 본 사람이 없으니까 결국 목격자가 없는 거 아니냐. 그게 참 한탄스럽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와서 어쩌라는 얘기인지 좀 답답하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지금 경기도에서 올라온 보고서를 보니, 처음에 이제 사단이 일어난 사유도 고지방. 그러니까 고지방이 이제 호랍이니까 납치하려고, 했던, 원인도 고지방에서 왔고, 마지막에 아마 목을 조른 것도 고지방이니까 그 고지방을 원범, 정범으로 지금 결정을 하는데 조금도, 머뭇거림이 없다. 그걸 보니까 경기감사는 도대체 자기의 주견이 없다. 줏대가 없다. 주된 의견, 주장하는 의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이 경기감사의 이런 모든 주장이 다 정조가 만든 논리거든요. 사실은 이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물론 처음에는 거꾸로였지만, 근데 이제 와서 어쨌든 자기가 뭐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얘기하고 그게 또 합당하니까 따른 건데, 이제 와서는 그 자기가 옛날에 뒤집었던 아니, 원래 했던 논리를 따랐던 감사를 줏대가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는 그런 참 이거야말로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적반하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조에 지시를 해요. 형조에서는 내 이 지시를 갖고서 그러니까 지금 사실 정조는 아무것도 결정한 게 없어요. 다만 고지방을 정범으로 한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라 그 얘기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서 한번 감사한테 다시 한번 좀 감사한테 좀 꾸짖어서 좀 논리를 좀 갖춰서 나한테 다시 물어서 다시 한번 처리해라. 그리고 이제 목격자가 또 있었죠. 그러니까 목격자들은 이제 별로 이제 신문할 단서가 없으니까 지금 농사철에 바쁜데 오래 가둬두지 말고 다 풀어주라. 그러니까 막 본인이 이제 온갖 논리 다 만들어서 다 틀어놓고 나서 이제 니네가 책임지고 말끔한 그런 어떤 논리를 한번 갖춰와라.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제 이러니까 이제 감사가 이제 눈치를 챈 거죠. 정조의 뜻이 그러면 고지방이 범인이라는 게 아닌 모양이다. 그러니까 목 조른 것이 숨이 끊어진 뒤에 목 조른 것이라면 실로 발로 차서 죽인 게 더 큰
죄가 된다. 결국은 그럼 다시 용손이 범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사에서, 바꾸고요. 그러면 형조는 그냥 이제 그대로 따릅니다. 그래서, 발로 찼기 때문에 숨을 거둔 것이니까 아마 수범과 종범이 도치된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그러니까, 뭐, 지금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하면 고법에서 따르면 이제 거기서 끝나지만, 만약에 어기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핑퐁처럼. 그러니까 그러면 어차피 또 정주가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게 뻔하니까 이제 정주 말을 들어주는 거죠. 그 정주의 변덕에 따른 것이 결국은 이제 본도와 형조에서 따르면서 발로 찬 용손이 범인인 것처럼 그렇게 이제 다시 이제 의견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대사면령이 전국에 떨어졌을 때라 그랬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그 정조가 이제 결정을 내린다. 이제 이렇게 이제 밑에서 보고서가 오니까 장단의 살옥 사건인 고지방의 옥사는 의심스러운 사건이다. 목을 조른 시점이 살아있을 때냐 죽을 때냐 하는 문제가 판별이 돼야 이 옥사의 정범, 원범을 단죄할 수가 있다. 고지방이 목을 지르고 용손이 이제 그 전에 발로 차고 이런 것들은 사실 어두운 밤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한 증거가 없다. 그리고 두 재수가 지금 서로 미루기 때문에 여러 해 동안 이제 결말이 나지 않는다. 그런데 지금 조사한다고 해도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미심쩍은 안으로 결국 끝날 것이다. 마침 대사면령을 내릴 때니까 이미 뭐 다 처결한 죄수들도 풀어주고 그럴 때니까 관대하게 처결해서 풀어주겠다. 결국은 고지방, 용손 둘 다 물론 무죄는 아닙니다. 이제 형장은 맞고서 됐지만 살인의 죄는 아무한테도 이제 묻지 않게 된 거죠. 결국 이제 범인을 단정하지 못한 채 사면령으로 모두 풀어주는 그런 아주 희한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정조의 어떤 이런 판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번 이제 배천의 조재항 옥사에서는 정조가 판단해서 그 수령감사가 관행적으로 일을 처리했던 것을 지적하면서 사건을 아주 명쾌하게 해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의 정조와 지금의 정조는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여기서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고 물론 신중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쨌든 범인은 확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물론 오늘날 입장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오면 안 된다 이제 그런 논리를 펼 수 있습니다만은 그 정반대의 논리를 가지고서 한 번은 고지방이 범인이라고 했다가 한 번은 용손이 범인이라고 했다가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당시의 사건 처리의 관행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할 때는 상당히 좀 희귀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정조의 이러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성격이랄까 측면이랄까요 이런 걸 볼 수 있었던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려 봤습니다. 예, 고맙습니다.